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붕괴하고 있다고 방송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친 헛소리쯤으로 여겼습니다. 하물며 문재인은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이라면서 중국몽을 함께 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었습니다. 하마터면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러시아는 큰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미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러시아 상황은 생각보다 크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파적 관점에서 볼 때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안정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허구적입니다.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비해서 대부분의 재산 가치는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루블의 가치는 1달러당 60루블에서 최근 100루블까지 급락한 이후에 현재 93루블 정도 조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년 전에 600원이던 생수 한 병의 가격이 현재 930원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50% 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죄 없는 러시아 국민들만 폭발적인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 사람들의 유전자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DNA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는 권위주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 실험도 러시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좋아합니다. 푸틴의 독재 권위주의가 지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8세기 독일에서 수입해온 지도자 캐슬링 대제가 영웅 반열로 추앙받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강력한 권력을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위주의, 독재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련 역시 경제 붕괴로 멸망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권위주의, 독재에 아무리 익숙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러시아 물가 상승, 폭발적 인플레이션은 루블화 가치 하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1차 자본 통제를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 러시아 정부는 제2차 자본 통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하고 있는 자본 통제에는 첫째, 러시아 내에 있는 서방 기업들이 자산을 매각할 때 루블화로만 결제해야 합니다. 서방 기업들은 자산을 매각하고 받은 루블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전범국가입니다. 루블화를 달러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방 기업이 러시아에서 자산을 매각할 때 그 대금의 10%를 기부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번에 2차 자원 통제에서는 그 기부금 비율을 15%로 인상했습니다. 또 해외 송금 한도는 하루에 2천만 달러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송금 한도는 5억 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자원 통제 조치는 6개월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러시아 자국의
수출 기업들에게도 대금을 받는 순간부터 60일 이내 외화 수출 대금 80% 이상을 러시아 은행에 입금해야 합니다. 또한 러시아 은행 계좌에 입금해 놓았던 유로화, 달러 등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30일 이내에 러시아 은행에서 환전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러시아에서 자본 통제, 외환 통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통째로 붕괴시키는 조치들입니다. 이런 푸틴의 권위주의적 조치들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 차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 달러와 러시아 루블 간의 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 초부터 중순까지 1달러에 대략 60루블로 거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93루블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루블화 가치는 거의 50% 이상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외환위기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폭락해서 그로 인한 고통, 공포는 10년 이상 계속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현재 루블화의 가치는 50% 절반 이상 폭락해서 수개월째 장기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언론들은 심각하게 보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은 수십 년 계속될 것입니다.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환율 통제, 자본 통제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해서 안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신호입니다. 러시아에서 어떤 무서운 경제적 붕괴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경제 위기를 증명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는 금리입니다. 현재 푸틴에게 있어서 지상 과제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100루블 선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무리한 조치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를 3번이나 인상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를 마지막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은 경제가 과열되어서 경기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경제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심각한 불황, 최저점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3개월 동안 4번이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러시아 금리는 현재 1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는 거꾸로 최고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금리는 그 나라 기업들의 수익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금리보다 반드시 높아야 합니다. 현재 러시아 15% 금리 수준에서 러시아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강력한 자본 통제와 환율 통제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15%의 고공금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고급 청년 인력들이 대량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에 푸틴은 프랑스 국적의 식품기업 데논의 모든 자산을 압류하면서 국유화를 단행했습니다. 2023년 6월에도 덴마크 맥주회사 칼스버그는 2022년에만 14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고 러시아에 8개의 양조장이 있는데 그것마저 정부가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네켄도
러시아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단 1유로에 넘기고 나서야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자산을 잃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러시아를 떠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국에서는 덩 사오핑은 개혁개방의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수십 년간 극한의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최근 시진핑 체제는 다시 공산사회주의로 회귀하면서 다시 중국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90년대 소련 체제가 붕괴하면서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배고픔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권위주의는 푸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다시 사회주의 국가로 퇴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고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많은 부분에서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러시아에서 가스와 석유가 펑펑 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완제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충당되고 있는 상황에서 루블화 가치가 추락한다는 것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고공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덫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이은경님, 권태일TV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